첫 번째 핫쌈. 웬 전투기가 촬영돼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 평택 그리고 청주 공군기지 등등 군사시설에서 몰래 한미 전략자산 전투기 등을 촬영하다 붙잡힌 이 중국인 10대 청소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 뒤 또 다른 중국인이 공군기지에 가서 또 몰래 촬영하다 붙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달 간격으로 연이어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왜 자꾸 중국인들은 공군기지에 가서 전투기를 찍냐고요. 지난 21일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 다른 중국인들이 또 가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체포됐어요. 그런데 경찰이 너무 빨리 풀어준 거예요. 8시간 만에 석방을 해준 거예요. 대공 용점이 없다. 저때 당시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는 해본 거 맞냐? 너무 섣부르게 풀어준 거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도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풀어주자마자 이틀 뒤 이들 중국인은 또 같은 오산 공군기지에 가서 군부대를 촬영하다가 몰래 찍다 또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또 풀어줬습니다. 어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거 경찰이 막 저렇게 풀어주고 쉽게 풀어주고 훈방할 일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데, 왜냐하면 비슷한 사건이 한 달 전에 있었잖아요. 그 사건 한번 보실까요? 불과 이틀 전 합동조사를 진행해서 재차 합동조사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비슷한 행위를 한 10대 중국인 2명이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이 돼 있고 지금 합동수사가 진행 중인데, 왜 경찰이 저렇게 빨리빨리 똑같은 사건에 다른 중국인들을 풀어주냐. 그것도 풀어준 지 이틀 만에 또 잡혔는데 또 풀어줬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아마 지금 촬영한 게 이제 군시설 촬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시설 촬영하면 이것은 당연히 군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제 공중에 있는 전투기를 촬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이건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뭐 누구나 뭐 하늘 날아다니는 비행기 이런 걸 촬영할 수 있어요. 근데 경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합동 조사를 하는 건데, 경찰하고 방첩사령부, 그다음에 국정원 이렇게 합동 조사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뭐 카메라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법 위반이 아니 되겠죠. 그런데 지금 두 번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촬영을 했는데 이 자체는 범죄가 아니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좀 더 수사를 깊게 하고, 경찰이 제일 잘하는 게 뭐가 있죠? 디지털 포렌식 있지 않습니까? 네네. 휴대폰 같은 거 압수하든지 이미 제출받아가지고 디지털 포렌식, 그다음에 컴퓨터. 그럼 저 사진을 찍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단순히 취미로 찍었겠습니까? 그럼 저 사진을 찍어서 어디에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면밀히 조사를 해서 간첩 행위랄지 적대적 행위,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을 조사를 해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저거 비행기 사진 찍었는데, 전투기 사진 찍었는데 이건 죄가 안 되는데 뭐 이거 더 이상 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그냥 종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수사를 더 했어야 하는데, 조사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뭐 그거 한 가지만 단순하게, 아마 이 휴대폰을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를 찍었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는 그 안에 남아 있는 게 없겠죠. 있었다고 한다면 어디다 전송을 했다랄지 다른 군사시설을 찍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수사를 했어야 하는데, 새 기관이 모여가지고 이거 별거 없네, 죄 안 되네 하면서 그냥 순식간에 종결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만이 아니고 전에도 부산에서 거기 보면 미군 군함 기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그때 사진 찍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계속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드론을 띄워서 국정원 경내 시설을 촬영했던 중국인들도 있었고. 그런데 죄가 되든 안 되든 이건 첩보 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민간인이 국정원에 얼마나 관심 있어서 국정원에 드론을 띄우겠습니까? 그럼 뭔가 이게 연계선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휴대폰 같은 것도 다 포렌식 해보면 그 사람들끼리 연결이 돼 있는지, 네. 아니면 중국과 어떤 정부와도 연결이 돼 있는지, 대사관과 연결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사를 좀 깊게 해서 면밀한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야 하는데, 너무 쉽게 딱 잡힌 다음에 그냥 종결해버리는 이런 수사는 사실 온당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이게
뭐 대공용이점이 없다라고 그렇게 쉽게 경찰은 판단했겠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홍익표 대표님, 그 어떤 일상적인 관광객이 실수로 사진 찍었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체포돼서 조사를 받으면 아유 저희 가면 안 되겠다 하고 안 가죠. 근데 풀어주자마자 또 가잖아요. 똑같은 데를 또 가서 또 찍다 또 붙이잖아요. 일단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 경찰이 혐의점이 없다고 한 거는 아까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군사시설이 찍힌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아마 사진을 찍으러 간 위치 자체가 되게 저도 뭐 군대 생활을 해보고 또 여러 보안 시설 갈 때는 아예 사진이나 접근 자체를 제한해요. 아주 중요한 시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접근해서 사진을 찍을 만한 위치에는 그만큼 중요한 시설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대공혐의점은 아니라고 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즘 그 젊은 친구들 중에 이게 있어요. 밀떡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밀리터리 덕후. 예, 밀리터리 덕후. 그러니까 이제 군사 시설이나 어떤 군 관련된 것만 되게 아주 수집하고 이런 친구들도 좀 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대 저 친구들이 나이가 아마 10대고 하니까 더 하진 않았을 거예요. 30대나 40대 같았으면 좀 더 소속 기관이 어딘지 이런 조사를 했을 텐데. 아, 이번에 붙잡혔다 풀리는 사람들은 10대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 10대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전 한 달 전에 예. 지금 조사 중인 사람들이 10대고 이 사람들은 10대는 아니라고 얘기가 나와요 지금. 네, 그래요. 그러니까 네네. 어쨌든 특별하게 아마 소속 기관이나 이런 게 없고 아마 그런 자료 자체는 중국이 저 위성 장치 있잖아요. 위성을 통해서 우리 정보를 수집하는 데 충분히 그 이상의 정보를 얻기 있기 때문에 대공혐의점은 아닌데, 아, 그렇군요. 다만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저런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당국이 뭐 어떤 형법을 처리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추방 조치는 할 수 있겠죠. 추방 조치하고 다시는 한국에 입국을 못하게 이제 금지 명단 이런 정도로 하면 중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면 한국에 못 갈 수 있다, 추방되고 못 갈 수 있다 이런 소문이 퍼져야 저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예. 부산항에 가서 이 미국의 항공모함도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들이 있었고, 최근 국정원에 드론을 띄워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도 있었고요. 우리 국제공항 3곳과 공군기지 3곳을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도 있었고요. 전략자산인 스텔스 전투기를 촬영하다가 적발된 중국인도 있었는데, 이번에 또 공군기지에서 촬영을 하다가 적발됐는데 경찰이 쉽게 풀어줬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안용환 의원님, 네. 혹시 수사기관이 어차피 수사해봤자 간첩법 적용도 안 돼서 처벌도 안 되는데 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냐라는 일종의 어떤 매너리즘 혹은 나이브한 그런 것도 영향을 좀 미친 건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일단 뭐 간첩법 관련해서는 뭐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간첩법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만약에 저런 행위를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 가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체포되죠. 체포돼서 5년, 10년 살 겁니다. 중국은 지금 반간첩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중국에서, 중국 영내에서 중국 중앙정부와 관련된 비방 책자를 읽고 있다는 것만으로, 읽는다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교민들 사이에서는, 중국에 있는 교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말 조심해라.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중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저랬다면은, 그래서 아마도 저는 우리 정부가 합동 조사를 해서 뭐 꼭 법률 위반이 아닌 게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국을 굉장히 의식하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만에 하나 저 젊은 친구들 또는 뭐 30대들을 처벌했을 경우 중국의 반응을 걱정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똑같이 중국에 가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어떤 식으로 잡아넣을 수 있는 그런 체제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굉장히 의식하지 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현재 주한미군이 공군이 주둔하고 있는 가장 큰 기지는 오산과 군산기지입니다. 군산 F-16, 오산은 전략기지이기 때문에 각종 무슨 뭐 정찰기부터 비롯해서 중국을 정찰할 수 있는 각종 기계 또는 전투기가 이착륙하는 곳인데, 이게 이렇거든요. 아래에서 항공기를 찍으면은 무장 상태가 보입니다.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바로 아래에서 찍으면은 무장 상태가 보이기 때문에 저 항공기를 계속 보면은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에 뜨는 항공기는 무장 상태가 이거야. 그러면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그 항공기의 궤적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실전 훈련 당시에 그 궤적을 보면서 무슨 무장을 하고 있어. 대함
그러니까 항공기가 할 수 있는 미사일은 대공, 대함, 대지 미사일을 다 있습니다. 근데 종류가 다 달라요. 그것을 장착함에 따라서 훈련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촬영함으로써 훈련 내용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의 비상 상태를 견지하고 있는가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민감하군요. 그런 예. 무장 상태를.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은 충분히 가까이서 찍었을 때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